자,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건 뭐 주력주들 쪽이 좀 오늘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기, LG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주력 IT를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이닉스 위주에서 좀 편입 비중이 대부분 다 잡혀 있으시고 삼성전기 쪽의 기준은 제한적으로 매매세이 나갔던 부분인데 아쉽게도 이제 하이닉스 부분이 시장 0.62% 하락 기준에 더 크게 밀려 있어요. 니케이나 호주 쪽이 멀쩡해요. 니케이 0.15 강세, 호주가 0.33 강세. 미국 쪽의 선물이 이제 약보합권 수준인데 유독 이제 우리나라 쪽의 흐름이 과도하죠. 어쨌든 그 주력주 기준의 하이닉스와 LG화학과 현대차가 너무 크게 밀려 내려가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수익률 부분도 이렇게 많이 미끄러져 있습니다. 24% 하반기 기준 수익이. 그리고 뭐 10월 이후에 8.49% 시장 대비해서 굉장한 약세를 띠는 거예요 지금. 11월 달 기준에 4%. 물론 이제 뭐 차익 실현 재편입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찌 됐든 마이너스 4%입니다. 12월 기준에 11월 종가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면 이거는 만만치 않은 손실의 기준이 되죠. 자, 결론적으로 미국장 멀쩡하고 그리고 일본 증시 또 호주 동시간대 열리는 호주 멀쩡한데 그 밖에 쪽은 뭐 우리나라보다 못한 시장은 기준으로 잡을 필요 자체가 없어요. 국내 증시만 유독 이제 더 많은 약세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 디커플링 상태가 그렇게까지 확장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커플링으로 이제 돌아선다 이렇게 기준을 잡을게요. 바라본다 선생님 이제 그 손실폭이 있으신 상황인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넣어놓고 오늘 이후에 흐름에서 어떤 기준이 잡힐런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의 기준을 잡아서 이 비중대로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일단 조금씩의 이제 차이는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만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시고 하이닉스 비중을 오늘 좀 줄이신 기준이 돼요. 15% 기준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16만 5,500원 기준에 설정을 잡으면 90주 정도가 되겠네요. 90주 단가가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하이닉스가 다른 현대차 기준을 설정합니다. 1,500만 주 나누기 8만 1,000원으로 안타깝게 185주가 되네요. 185주에 8만 1,000원 단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이제 LG화학. LG화학은 이제 16% 기준을 설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16% 나누기 69만 6천 원 해주면 23주 정도 됩니다. 23주 그렇게 해서 69만 6천 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 부분 15%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현대차가 죄송합니다. 15% 이렇게 해서 현대차 부분에 90주 이렇게 해서 16만 5,500원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규모로 설정을 할게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그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11%의 기준이 됩니다. 11% 나누기 206500 해주면 53주 그렇게 해서 20만 6,500원 그리고 하나솔루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가총액 순위별로 설정을 해서 위치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 9% 기준이 되어 있으시고요. 9% 나누기 하나솔루션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추후에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177주인데 177주 끝머리가 이제 다들 조금씩 남아서 180주로 해놓을게요. 그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58,800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현대로템을 15%를 편입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15% 나누기 지금 많이 밀렸어요. 오늘 29,600원 이렇게 해주면 507주 정도 나옵니다. 506주 507주 그래서 52,9,600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DB하이텍 DB하이텍 기준은 6%로 설정을 잡으셨어요. 나누기 43,950원 136주 43,950원 그리고 SM SM 기준의 9% 나누기 81,400원 해주면 110주 81,400원 그리고 금양 이제 변동성 매매니까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익 실현 또 문자 나가면 4% 기준이니까요. 변동성 기준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손실폭이 있으신 상태에서 손절하시고 포트 비중을 좀 새롭게 다시 잡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5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가로 일단은 다 편입을 해놓고 그걸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볼게요. 그러면 1억 자산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바라본다 선생님. 1억 자산이라고 기준을 잡고 매입 금액 1498500 1600 8000 1489500 그 다음에 1094450 9144000 1500 7200 597720 895400 3981250 해주면 얼마 모자라요? 104,000원? 104,000원어치 더 넣을게요. 그러면은 104,000원이면은 끝머리 종목으로 좀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기준으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104,000원 뭐 그러면 어느 게 될까? 104,000원이면은 이쪽 35개 끝자리가 애매한 쪽 104,000원이면 끝자리가 현대로템 세주면은 10만원? 세주 510주 510주 그 다음에 104,000원
어떻게 돼? 내주 4,000원? 어떻게 돼? 예, 모르겠다. 금양 한 줄을 더 넣는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끝. 그렇게 하면 이제 1억 한 2만 원 정도 되겠네. 1억 만 원, 2만 원. 그러니까 1억이라고 기준 잡고 이제 내일부터 해서 손익 범위 좀 놓고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일단 주력주에서 오늘 좀 많이 미끄러진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이 일부 방어가 됐다. 그리고 SM도 일부 방어가 됐다라고 한다면 현대로템이 조금 아쉬운 거죠. 짜증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 이제 LG화학과 마찬가지로 포스코케미칼에 좀 조정이 깊어졌어요. SK이노베이션을 이쪽으로 좀 옮길 수 있다. 옮기자라고까지 표현을 해드렸고, 나머지 이제 단기 공략주는 현대두산인프라코, 요 기준.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다시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편입해서 가지고 있는 쪽 기준에서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금양이 이제 요 밑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카카오뱅크 쪽에 포지션 부분을 좀 더 가지고 가는 걸로. 깔끔하지 못했어요. 최근 들어서의 전략 부분이 일단 어찌됐든 우리가 현대로템을 추가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이 없으신 경우에는 카카오뱅크페이, 금양, 뭐 다 단기 공략주, 교육용 종목 싹 다 정리해서 옮겨가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시 또 따라 붙었습니다. 비슷한 자리 혹은 좀 더 윗자리에서 따라 붙었는데, 일단 어찌됐든 그 주력주하고 수익 종목 위주에서 좀 채워놓으신 이후에 단기 종목이나 교육 종목은 좀 빠르게도 정리의 기준이 잡힐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수급 범위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오래간만에 또 수급이 강한 수급이 들어왔어요. 29만 주면은 뭐 작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0.4% 수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LG전자, LG이노텍, 그리고 DB하이텍,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3개월일째 좀 수급이 아쉬운 부분인데, 원체 유통 물량, 유통 가능 물량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유통 가능 물량이 좀 제한적인 종목이라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메이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급, 저 정도 수급에서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여전히 뭐 수급 우호적인 상태에서의 흐름, 그다음에 SM 여기도 수급 우호적인 상태에서의 흐름,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 뭐 결론적으로 오늘도 이제 기관이 팔았을 뿐인 거죠. 또 기관이 이왕이면은 사모펀드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금융 투자면 해지성 물량,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17만 5천 주 팔았네요. 조금 아쉬운데 사모펀드 쪽이 어찌됐건 250만 주 이상 갖고 있죠. 지금 저 물량 빼고라도. 그래서 단기 성향 쪽의 수급이 계속 개선되면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여전히 수급은 좋아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수급 범위가 일단은 지금 조정을 이렇게까지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설정할 정도의 수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평선의 기울기 부분은 20MA로 한번 설정을 잡을게요.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온다라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10MA 주봉 기준에 그다음 5M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이제 좀 줄어들어야 될 위치이긴 한데, 지금 이평선은 이제 정배열 구간 속에서 이격을 좀 줄이는 과정으로 해서 그래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누적 수급 범위 뭐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그래서 뭐 5MA는 이탈됐지만 뭐 10MA 또 20MA 여기까지 밀린다? 에이 설마. 결론적으로 이제 수급 범위가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 월봉 기준의 흐름, 이 부분도 가파르게 올라온 것만큼 이제 뭐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전혀 뭐 이걸 쉬어간다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미안할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강세. 네? 그리고 이제 일봉 기준에서도 10월 이후에 엄청난 강세 이후에 눌림목인데,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잡아야 될까요? 결론은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훼손시키면은 힘이 둔화된다. 그럼 어떤 거의 기준이에요, 사실?
누군가가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면에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라는 게 시가총액 16조짜리 종목의 메이저겠죠. 외국인이나 기관.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훼손돼서 미끄러져 내려온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훼손이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훼손된 게 없어. 훼손된 게 없어. 응? 일부 나온 부분에 조정폭이 깊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과도하게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소설들을 쓰기보다는 소설을 안 쓰는 게 낫다는 거죠. 뭔 소리냐면은 요 갭을 메꿔로 내려갈 수 있다. 저 갭이 메꿔줘야 더 간다. 그건 소설이죠. 메꿔줘야 더 간다. 혹은 메꿔줘야 된다. 이런 거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결론적으로 이 누적 수급 범위라는 게 있는데 이 누적 수급 범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전히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추세의 훼손 부분은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그 삼선 전환도를 배웠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의 기준을 한 개 그 캔들로 놓고 본다. 한 개 캔들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요 라인의 이제 절반을 훼손시키는 거를 우리가 힘의 크기가 힘의 균형이 깨졌다. 상승 균형의 흐름이 깨졌다. 그죠? 깨져 내려간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보지 못했을 때? 얘를 보지 못했을 때 기준이 됩니다. 이 수급 범위를. 이 수급 범위가 이제 7월 1일부터 잡더라도 굉장한 수급이죠. 이 정도 물량이 나왔다고 해서 이 정도의 물량이 나왔다고 해서 고점 대비해서 13%의 조정이 나와야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이 조정폭이 요 13%의 이 조정폭이 2차 전지 중에서는 고점 대비 가장 덜 받은 조정일 거예요. 아마 어떤 기준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전지 극대형주부터 전부 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또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 대비해서 가장 좀 제한적인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바닥 대비 7월 이후에 100% 이렇게 올라온 저 고점까지 하면 100%가 넘죠. 어마어마하죠. 130% 올라온 그런 상태에서의 조정으로 따진다면은 가장 덜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 수급이 개선되고 수급이 여기가 개선되고 그리고 요게 이제 주간 단위 주봉입니다. 이 주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좀 크게 되돌려 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들어 올려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래량 보고 또 수급, 특히 이제 이 종목은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서 기준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막연히 저자락까지 밀고 내려올 거야라는 해석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누적적인 수급이 뛰어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는 걸로 아직까지는 이제 그 미국의 정책주의 기준에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를 아직까지는 가져가는 설정 범위를 형성하는 그런 기준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기준이고요. 주봉의 기준이고 또 한 가지는 7월 1일부터의 한번 누적 수급을 한번 보죠. 누적 수급하고 이제 평균 단가하고 놓고 볼 텐데 7월 1일부터 오늘까지는 누적 수급 개인들이 220만 주를 뺏겼고 외국인들이 250만 주를 샀어요. 250만 주. 250만 주라고 한다면 7,7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3% 이상인데 적지 않습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기적으로 좀 중기 성향이 있는 연기금 쪽에서 일단은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는 뭐예요? 금융투자는 뭐라 그랬어요? 금융투자의 기준은 해치 물량 기준이 많다.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그래서 ELS, ELW 뭐 혹은 이제 그 2차전지 섹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22년 07월 01일부터 22년 12월 05일까지의 누적 수급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가 되죠? 7월 1일부터 놓고 보시면 3%대 누적 수급이 결코 작지 않아요. 근데 이제 프리미엄이 일부 이제 붙어 있게 된 건데 외국인들이 산 호가가 중요한 거죠. 외국인들이 산 게 17만 2,800원, 17만 3천 원 정도. 그러면은 한 3만 3천 원 정도 위에 있으니까 20% 수준의 프리미엄은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분할 매수의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일부 있지만 그 정도의 매직 강도가 컸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쌍끌이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쌍끌이 매수, 순매수 상위에는 채찍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삼성전기 쪽의 기준도 일단은 그 누적 수급이 단기 기준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뭐 가파르게 잘 유입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이후 또 10월 달 이런 기준에서 누적 수급 범위가 저 고점을 찍을 때 대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올려져 있는 상황이 되죠. IT 쪽 그 종목 중에서 상당폭 긍정적으로 이제 그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쪽의 기준이 됩니다. 7월 이후의 흐름에서 쭉 놓고 보시면 과하게 이제 미끄러진 부분이 있었고 지금 위치에서는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움직임을 강도 있게 잘 가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 삼성전기 부분도 이렇게 놓고 따진다면 이 앞전 고점을 형성했을 때 이 고점을 형성했을 때 수급 대비해서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수급이 저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이 지금 형성돼 있다. 월등히 더 들어왔다. 그 요 기준의 수급이 있는데도 뭐 시장 영향 또 IT 전반적인 그 흐름의 영향 이런 부분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거래만 수반되면 삼성전기도 요 고점들을 다 넘길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가 된다. 그래서 장악형에서 미끄러져서 내려왔잖아요. 우리 이제 삼선 전환도로 놓고 볼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그려요? 삼선 전환도로 놓고 볼 때 이 위치를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히 그리면 요 그 꼬리단하고 요 종가의 기준과 위의 꼬리단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양봉.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악형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장악형의 기준이. 이렇게 설정이 된 양봉. 요 양봉의 기준에서 요 앞전 고점을 넘긴 위치다. 그럼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혀지는 위치다. 뭐 굉장히 그림 복잡해졌는데 이렇게 됐을 때 목표 설정 라인이 지금 이제 주봉이고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요 위치를 넘길까요, 못 넘길까요? 넘긴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거래가 최소 범위 요 정도 최소 범위 300만 주 이상을 터트려줘야 되고 당연히 수급 범위가 긍정적으로 개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그 거래량이 더 터지고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충분히 수급이 더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더 터지고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뭐 당연히 목표 설정 범위를 그 윗단계로 이렇게 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위쪽에 이 고점 라인들을 당연히 넘기는 게 맞잖아요. 윗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요거 이제 싹 다 지우고 원본하고 얘하고 이제 비교해서 놓고 보셔도 무난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 수급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정도만 또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하고 이거 다 올려드릴 테니까 좀 참조하시고 12년 0월 주봉 기준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주봉 부분을 다시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지우고 얘를 지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놓고 보시니까 나쁘지 않죠. 이것도 그렇게 해서 요것 점도 넘기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14만 8천 원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단계점의 고점도 당연히 144,500원. 그리고 요 기준점의 요 고점 14만 뭐 7천원, 9천원, 13만 9천원 이런 범위도 뚫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를 긍정적으로 부여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요 기준. 그리고 이제 9월 말부터 해서 적지 않은 물량이 사실은 9월 말부터 해서 얼마큼 편입이 들어왔는지도 한번 좀 들여다보셔야죠. 또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9월 말 기준이라고 한다면 개인 누적 수급이 급격히 바뀌는 게 26일부터가 되겠네요. 9월 26일 이렇게 누적 260만 주니까 7,500만 주짜리에 역시 3% 이상 3% 이상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집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공격적인 성향의 투신 또 보험, 연기금 뭐 이런 순서 기타 법인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기 쪽의 기준도 이제 3% 이상의 9월 26일 요 흐름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옳고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 22년 9월 26일부터 12월 05일까지 매집. 또 요 매집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원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다 해드릴 테니까 차트 부분만 좀 잘라주시면 되고 수급에 대한 차트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죠. 뭐 넣어드린 거 PPT에 넣어주시면 되고 9월 26일부터 평단이 쌍끌이잖아요. 12만 7천 원에 개인들이 팔렸으니까 1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현대로템은 프리미엄 자체가 없죠. 10%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그렇게 해서 매집 단가 그리고 얘는 이제 쌍끌이니까 순위에 나와 있을 겁니다. 금액 기준으로 9월 26일 이후에 얼마나 많은 매수가 된 건지 순위로 놓고 보시면 돼요. 9월 26일 이후 금액 기준으로 삼성전기가 2위입니다. 그죠? 삼성전기가 뭐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 종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솔루션부터 해서 현대로템까지.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언제부터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다 우리 거죠. 하나같이 다 우리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되고 이렇게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 위주에서 설정 범위를 갖고 가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매집 순위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삼성전기 또 내일장 이제 공략주를 좀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 내일장 공략주 카카오뱅크, 하나솔루션, 현대로템인데 카카오뱅크도 단기간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에요.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오늘 뭐 쌍거리로 뭐 엄청나게 들어와 줬어요. 근데 여기는 주식수가 4억 7,600만 주라는 거,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죠. 4억 7,600만 주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반기 기준의 높이 거래가 수반되어 있다. 이 거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최소 범위를 여기에 70% 75, 35, 77에서 49 그러면은 이렇게 4천만 주의 기준 이렇게까지 터져주면 가장 땡큐하고 요 4천만 주의 70% 7428이니까 대략 3천만 주 정도 3천만 주가 터지는 흐름이 나오고 양봉이면 긍정적이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뭐가 됩니까? 수급이죠. 수급 범위 기준에서 이러한 그 수급이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수급으로 유입되면서의 흐름이 연출되어 주기를.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주가의 변동성 부분은 전제 조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 이 고점을 넘기고 그리고 1차적으로 또 여기를 넘기려면 저 앞에 고점보다 여기를 넘기려면 그리고 39,000원의 공모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넘겨지려면 거래량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형성이 되어 줘야 되고, 그리고 수급 범위가 굉장히 강도 있게, 어? 강도 있게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수급이 유입되는, 그렇게 돼야만 이 기준에 주간 단위에서도 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죠. 어? 이미 수급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 쪽의 기준도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을 잡으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어요. 단기간에 이제 누적 수급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고, 뭐 10월 말 이후에. 근데 이제 원체 그 상장 주식 수가 많으니까 그 부분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놓고 보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뱅크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 미리 예습을 해놓는 겁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럼 과연 이제 저 수급이 어느 정도 수급 그 규모이냐 이걸 놓고 봐야 돼요. 전체가 다 낙폭과대주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좀 강도 있게 흐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10월 31일부터 기준이 되고, 우리는 그 자락에서 잘 따라붙은 기준이 되고, 누적적으로 480만 주, 그러니까 1% 적진 않습니다. 적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카카오뱅크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하나솔루션하고 현대로템 뭐 상상을 초월하죠. 응? 하나솔루션하고 이제 현대로템의 경우에.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놓고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의 수급이 결론적으로 이제 요 당시 수급 대비해서 월등히 더 증가해 있잖아요. 매수가, 매집이 이렇게 증가가 돼 있는데, 그런데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았어요. 물론 몸통을 다 넘겨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꼬리 부분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뭐 툭하고 건드려서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아쉬운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시장 상황이 있으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려면 시장도 일정 범위의 흐름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흐름이라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강세 속의 흐름을 조금 지겨운 지겨운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요 정도 범위만 나와도 요 주가는 뭐 주봉이긴 합니다만 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다. 20%에 20% 하루에도 그렇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한 기준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자. 이게 5월 20일에 5월 20일 이후만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이제 5월 20일 이후에 쌍끌이 매수, 쌍끌이 순매수 기준에 하나솔루션이 어느 정도 쌍끌이 순매수 순위에 놓여져 있느냐 찾아보면 되는데, 1조, 지금 9조 7천억짜리에 1조의 매집이 됐어요. 매집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1205 벌써 이제 뭐 4시가 넘었습니다. 주봉, 그리고 매집 규모는 저기로 보시면 돼요. 종목 검색에서 외근기간 투자별 수급 동향 5월 20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 누구니? 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순매매 금액 기준 하나솔루션이 1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그 매집이 단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눌려져 있어요. 상당히 눌려져 있습니다. 그 시가총액이 이제 23조, 22조, 23조, 셀트리온 대비해서 더 많은 매집이 되어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현대로템도 보이고 많은 종목이 우리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뭐 매집 규모에 대한 차트가 원체 많아서 12월 051 기준이 되죠. 그리고 매집 평균 단가, 또 어느 창고에서 많이 샀느냐, 창고가 아니라 이제 어디 기준에서 많이 샀느냐, 투신이냐 아니면 뭐 어디냐. 그래서 뭐 너무 먼 기간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찌됐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기간 쪽에서는 투신 연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연기금부터 단기 성향인 투신 여기도 사모펀드가 꽤 들어와 있어요. 만만치가 않죠. 굉장히 그 수급 범위가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드멘털은 다 확인을 한 거고, 수급까지 놓고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그런 위치에 놓여진 종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5월 20일부터 매집, 그다음 매집 평균 단가 5종목을 다 이렇게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5종목 다 이제 펀더멘털은 그 확인이 됐고, 수급 범위가 이제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기준이 된 거잖아요. 현대로템도 사실상 11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만 봐도 상관없죠, 사실은. 요게 이제 평균 단가입니다. 평균 단가 얼마예요? 개인이 46,247원에 뺏겼어요. 그럼 결론은요? 결론은 프리미엄이 10% 수준도 안 된다. 10% 수준이다. 굉장히 저가에 싸게 바겐세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매집 단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격히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차분차분하게 대처만 잘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코엠텍 3거래일 만에 어마어마한 매집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3거래일 동안에 4% 정도 물량이 들어왔는데, 그게 하루에 빠져나가요. 하루에. 왜냐하면 4%의 물량이라고 해봐야 시가총액 뭐 4천억 잡아도 160억 분이 안 되잖아요.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은 하루에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로템의 1670억이라든가 아까 하나솔루션의 1조의 그런 금액은 빠져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거래일 동안에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은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뭐 밑에 보면 이제 삼성전기도 보이고 다 하는데, 9거래일 동안에 순매수 1위인 현대로템이 주가가 너무 미끄러져 있죠. 너무 밀려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상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너무 좋은 기회다. 너무 좋은 기회에 설정 범위다. 11월 23일 이후에 시가총액 이렇게 3조가 넘는 종목의 매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매집이 됐고, 평균 단가가 보시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단이 얼마예요? 평균 단가가 11월 23일 이후에 34,400원이었는데 오늘 조금 낮아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단가가 11월 23일 이후에 이거 하나솔루션이고, 죄송합니다. 현대로템의 기준 34,400원 그대로네요. 23일 이후에. 그래서 현대로템의 이 매수 평균 단가, 개인들이 뺏긴 물량이 34,400원. 그리고 그 물량을 외국기관 쌍거리로 싹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쌍거리로 가져갔는데 주가는 프리미엄이 없어요. 앞전에 본 종목군들은 다 프리미엄이 붙어있죠. 얘만 프리미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5%의 매집, 쌍거리로 뭐 550만 주의 매집, 이런 부분이 그게 왜? 그게 뭐 많이 산 거야? 모른단 말이에요. 느낌을 못 가져요.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설정이 잡혀보질 않았으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고 전략을 짜줄 때에도 그냥 뭐 얘 좋아요, 그냥 막연히 좋아요 그러잖아요. 증권사 보고서를 몰래 보고 오든
보도자료를 보고 오든 얘 끝내줘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을 메이저가 인정하고 샀는지 손바뀜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놓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주 평균 단가 5% 규모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매집이 된 건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보자는 거예요. 특히 11월 23일부터 이렇게 누적을 잡아드렸지만은 이 부분을 다시 한 차례 놓고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어요. 11월 17일부터 사모펀드가 들이샀거든요. 그 사모펀드의 수급 범위를 같이 또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사모펀드 어마어마합니다. 사모펀드가 지금 현재 250만 주 수준, 물량이 조금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50만 주 수준의 매집이 돼 있다. 상상을 초월하죠. 250만 주 수준이면은 1억 900만 주짜리니까 2% 이상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단기 성향의 사모펀드가. 그래서 이러한 기준까지 다 확인하고 들여다보고 다섯 종목 중에서 매집이 되어 있는데 프리미엄이 가장 낮은 종목이 현재로서 현대로템의 기준이 된 거죠. 그 현대로템의 이러한 그 수급 범위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하반기 이후에 기준으로 놓고 보시든 아니면 10월 이후에 기준으로 놓고 보시든, 근데 이런 엄청난 그 수급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고점을 못 넘기고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고점을 못 넘기고. 근데 결론은 그런 상태에서도 수급은 계속 터져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쪽도 수급 범위에 대해서 저 앞전 고점을 넘긴 요 수급 대비 더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들어와 있고 이 수급이 사실은 지금 엄청난 수급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수급이다. 여기에 이제 뭐 거래량도 사실은 크게 상관없어요. 매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거래량 부분은 매집이 돼 있어서 크게 안 실려도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점진적으로 들어올려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툭 건들면 이제 신고가예요. 그래서 과도한 조정 속에 놓여져 있는 현대로템의 편입 선정 범위를 우리는 크게 가지고 간다.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로템의 주봉까지의 기준을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로템의 주봉 요 흐름까지 그렇게 하고 카카오뱅크도 이제 설정을 해드렸고, 뭐 카카오페이는 장중 내내 해드렸는데 뭐 지금 여기서 카카오페이 아까 장중에 주봉을 잡아드렸으니까 종가 기준에 이제 우리 연구원분들 직원분들이 뭐 자르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놓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거래대금, 뭘 놓고 볼까요? 거래량, 상승 장악 확인형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이 거래량의 70% 월봉 단위에서 7535, 7428, 73, 7739, 3천만 주 정도만 해놔도 될 것 같아요. 월봉 기준에 요 정도만 실리고 양봉으로 형성이 되면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초록색으로 설정을 하지만 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수급은 아직까지는 다소 제한적이에요. 수급도 볼까요? 수급도 요자락에서 개인 누적 수급까지. 그 수급이 이제 현재로서는 더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들어와 줘라. 그리고 거래 기준은 이 정도를 넘겨줘라. 넘겨주면 일단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그 이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캔들의 기준에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떠 있고 거기에 이제 갭에 대한 부분까지도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달까지 볼 필요도 없고 이러한 캔들 범위가 이렇게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형성되어 있는 캔들이 숨겨져 버리긴 했지만 카카오페이의 월봉 기준도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 해서의 카카오페이의 수급도 이제 뭐 긍정적이고, 오늘은 교육용으로 저런 기준도 잘 잡아드렸고, 어떤 기준이요? 현재가, 그 다음에 외국기관 수급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요만큼에서 마무리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내일장 공략주의 5종목을 설정을 해드렸고, 우리 VIP 방에 계시는 바라문다 선생님 포트폴리오도 이제 정리를 좀 잡아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그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 기준이 좀 뭐랄까 12월 포트에서는 마이너스가 지금 4%나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오늘 뭐 현대 로템이나 이런 쪽에 수익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건 뭐 수익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요. 비중이 이렇게 높지가 않고, 요 기준에서 이제 월말까지 수익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월 또 뭐 10월 이후에 4분기, 그리고 뭐 올해 하반기. 그래서 결론은 이제 포트폴리오만 구성을 잘해도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왕좌왕하지 않고 포트 구성 비율, 비중, 응? 그 종목군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6종목에서 뭐 7, 8종목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문자반, 그 다음에 뭐 VVIP반,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불교등방 이렇게 돼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좀 들어오셔서 이런 수익 범위들을 나도 좀 가져가고 싶어요. 대형주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소형주에서의 변동성, 또 혹은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에서 상한가, 그 다음에 18%, 또 오늘 기준에 16%, 장중에 18% 이런 수익을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고, 그 다음에 VIP 방이나 불기둥 방에 계신 분들도 옮겨오세요. 옮겨오시면 뭐 충분히 옮겨오실 때 혜택을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전화번호는 밑에 있습니다.